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식품이고요. 보조제일 뿐이에요.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 6번째 질문. 뛰다가 갑자기 무릎이 뻑뻑해지고 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거는 좀 위험한 사인일 수 있어요. 뛰다가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가 않는다. 뻑뻑하게 잠겼다. 이거요, 반월상 연골 손상일 수 있어요. 반월상 연골판이요, 무릎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뻑뻑해지고 안 펴진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할 때 무릎을 콱 줘서 무릎에 이렇게 회전력이 가해졌다. 그러면 이 연골이 손상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이라는 건 회전력이 굉장히 약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연골 자체가 약해지면서 아주 강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충격에도 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40대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운동할 때 조심해야 돼요. 반복적인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돼서 연골이 닳다 못 버티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달처럼 생겼죠.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릎 관절이 있고 정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 있고 여기는 태어라고 해서 이만큼 찢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을 때의 증상은 이 무릎을 펴거나 구부릴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딱 찢어진 부위가 걸리면서. 그리고 무릎이 뻑뻑해집니다. 잠기는 느낌이 들고요.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또 무릎이 붓고 열감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걸을 때, 운동할 때 무릎이 잠기는 증상이 있다, 좀 뻑뻑해진다,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골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고, 보통 이 연골이 괜찮은지 확진하려면 MRI를 통해서 정밀한 진단을 해야 되니까 꼭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되죠? 이제 많이 됐어요. 예, 많이 되는데 짚어야 되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7번째. 운동 전에 스트레칭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무릎이 아파요. 왜 그렇죠? 스트레칭을 해도 무릎이 아픈 이유는요, 스트레칭을 잘못해서 그래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이게 부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유로요, 그러니까 무릎을 과하게 꺾거나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그래요. 아니면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면은 근육이 오히려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근육이 이완되면 관절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스트레칭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아픈 거고, 아니면 그냥 근력이 너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자체가 약하니까 스트레칭 열심히 해도 무릎을 보호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릎에 관절염이나 이런 연골 손상이 있으면 스트레칭 열심히 해도 무릎은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럴 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스트레칭의 예시를 좀 알려드리면, 런지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발보다 앞쪽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런지의 좋은 자세거든요. 근데 막 욕심부리고 막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무릎이 앞으로 쭉 나가버리면 이게 슬개건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서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으로 쫙 상체를 숙이는 이런 스트레칭은 이 무릎 오금 뒤쪽의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당기면서 햄스트링의 부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이 대퇴 앞쪽 사두근을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너무 넘어서서, 이걸 잘하는 분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갑자기 과도하게 넘어서서 스트레칭하게 되면 오히려 연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식의 스트레칭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의 통증을 막으려면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력을 키워야 돼요. 허벅지 근력을 키우려면 추천하는 운동이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하고 월스쿼트, 그리고 실내에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하는 이런 운동들이 하체의 근력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스트레칭과 함께 보강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8번째 질문. 무릎이 안 좋아도 저는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무릎이 안 좋아도 운동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더 많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관절액의 분비가 감소가 돼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연골 마모가 가속화될 거고, 운동 안 하면 살찌죠.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릎이 안 좋더라도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느냐? 베스트 5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좋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5가지 운동.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평지를 걷는 걸 추천드려요. 관절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에요. 근데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평지에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실내 자전거. 무릎 관절에 충격이 없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충격 없이 강화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영과 아쿠아로빅. 물속에서는 우리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관절 강화 기능이 있고요. 이런 수영과 아쿠아는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필라테스, 요가, 무릎 보호 동작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코어 근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탄탄해지면 무릎에 대한 부담이 감소를 해요. 밸런스가 좋아지니까. 대신에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꺾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무릎에 좋은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예요. 박스 스쿼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쿼트는 무릎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이용한다면 무릎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벅지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 꼭 피해야 되는 운동도 있죠. 줄넘기, 달리기, 점프 이런 운동 좋지 않아요. 과도한 런지나 깊은 스쿼트도 좋지는 않고요. 고강도 피트니스도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강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질문.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 진짜 효과가 있나요?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시중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콜라겐, 오메가3, 비타민 D랑 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과연 얼만큼 관절에 효과가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먼저 좀 보면요. 경증 그리고 중등도의 관절염 환자한테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완화에도 조금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심한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식품이고요. 보조제일 뿐이에요. 그럼 그거를 먹어서 질병을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양제는 보조적으로 드시고요.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 조절,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식습관, 염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채소 같은 걸 드신다면 관절 건강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 무릎이 한 번 나가면 평생 조심해야 하나요? 한 번 다친 무릎은 계속 약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내가 무릎을 한번 다쳤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아프니까 운동 안 하고 운동 안 하니까 무릎은 더 약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갈 건데 이걸 부상을 잘 극복을 하고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근력을 강화한다면 반드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을 다치고 나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문제들은요.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그냥 방치했다. 그럼 무릎이 막 헛도는 느낌이 들죠.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돼서 뻑뻑해졌는데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관절염이 생겼는데 이것도 치료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얘를 잘 극복을 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여러분 무릎 충분히 7, 80대가 돼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부상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게 좋아요. 1kg만 체중이 줄어도 무릎의 부담은 한 3kg에서 5kg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 꼭 해주시고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계단은 내리막길을 갈 때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요. 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다가 연골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무릎 주변에 도움이 되는 보강 운동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봄에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나갈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겨울 동안 굳어있던 몸을 충분히 준비시켜서 다시 운동하신다면 건강하게 무릎을 보호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